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몇 번 올렸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오늘의 그 윤석열에 대한 사주도 1월 달에 제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정세균이 그다음에 그 신축년 뭐 이렇게 운세 뭐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의 그 운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별로 조회수가 없이 이게 많이 들어와서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를 잃었어요. 재미를 잃어가지고선 별로 조회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선 그냥 동영상을 뭐 뭐라 올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그 동영상을 올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 올리고 그런 게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알리는 목적이고 또 뭐 조금 욕심이 있다면은 그냥 용리 의뢰가 들어오면 그냥 풀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가지고 전적으로 이겨가지고서 이제 그 돈 벌거나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한 아마추어식으로 동영상 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회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하면은 저도 재미가 없어 이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사주는 제가 1월 달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조회수가 126인가 127 돼가지고 거기서 정지돼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조회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조금 뭐 보수 꼴통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선 자꾸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더니 쉽게 말하면 노란 딱지 붙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 리스트에 걸려서인지 그 이렇게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떠지질 않아가지고 조회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다시 얘기했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신축년의 그 운세를 내가 정확히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학문적으로 신축년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 그 오행이고 뭐 저기 그 어떤 운세가 있느냐 이거는 내가 학문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무슨 얘기냐면 그 문재인 사주를 이렇게 봐가지고 4월 달에 그 저기 선거 있을 때는 4월 달에 4월 7일 날 그 서울하고 부산 보궐선거에서는 그때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당선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땐 안철수가 오세훈이 때문은 저기 운이 잘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은 오세훈 저기 안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부산은 박형준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4월 7일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월 7일 날 뭐 미리 얘기를 하지만 4월 7일 을류 일진이거든요. 을류 그다음 병술로 넘어가고 하는데 을류 일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을류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 안철수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은 안철수가 되고 부산은 박형준이 된다 해가지고선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만 신축년 운세 해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 내년 3월 9일에 있는 대선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 사주 가지고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딱 하자면은 그 보수 쪽에는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이게 결집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되는 그 정치 일정을 제가 얘기를 해주려 그래요. 이게 있는 건 있는데 윤석열이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는 잘 차고 나가요. 그 대권 후보로 해서 잘 차고 나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2월 달이 되면서 그 대선 바로 한 달 전쯤에 돼가지고서는 뭔지 모르게 이게 경쟁이 이게 치열해지면서 이게 되게 좀 저기하는 기운이 좀 와요. 그것도 내가 그 천명의 하나님의 신축년 운세 그 말미에 끄트머리에 그 윤석열에 대한 조건부적으로 그 얘기를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사주도 내가 1월 달에 올릴 때 이게 잘 나가다가 신축년 잘 나올 때 이민년, 이민월, 그 다음에 개묘월 이렇게 될 때 연운과 얼운이
불리하게 가가지고선 조금 좀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조금 그렇다 좀 이렇게 장담을 그러니까 대돈을 잡을 수 있는 걸 장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내가 추측을 이렇게 그래도 쓰고 1월 달에도 그런 식의 동료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윤석열 사주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정치일주는 얼별로 해서 내가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윤석열 사주 다시 올립니다. 윤석열이는 1960년 12월 18일 미시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양력이죠. 올해가 지금 62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운상 57로 이렇게 7로 나가는데 오화대운은 정관대운이 올해서부터 딱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작년부터 저기였지만 올해서부터는 이 정관대운이 딱 이렇게 대운상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의 관호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인생의 큰 기는 대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 경자년 신묘년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는 용희신 자기 기가 당당해지는 그런 식의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운이 맞아져 가지고 차고 갔다가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는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운상에는 62세 해가지고 오화대운이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사주 온구를 딱 보면은 경자, 무자, 경진, 개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2운성은 사사양 관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12신사는 장성장성 화계 천살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12운성 중에는 이게 뭐냐면 이게 초년, 중년 이렇게 되고 이게 장년, 그 다음에 이렇게 말년 이렇게 되는데 이 사주는 그 중년 이후, 그러니까 40대 이후에부터는 이 사주가 탄력을 받고 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운성에는 사사 그러면은 약간 수줍다, 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길을 올바로 못 핀다, 이제 그런 식의 주기가 있어요. 게다가 뭐냐면 이게 12신사라는 이 사람의 성격이나 속성을 많이 나타내는데 장성이 2개 있고 화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성이 연지 얼지에 있으면은 국가에 충성한다. 내 직업에 충성한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이 장성이. 그러니까 충성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월지에 장성이 있으면은 그 회사나 특히 연지에 장성이 있으면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선 이 천사는 나중에 이제 말년돼 가지고서 명예 욕심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가지고 40절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12신살은 지금 급각 유화 낭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대해서는 내가 다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행구성은 이 사주가 뭐냐면은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돼 있으면은 토성이 하나, 둘, 세 개고 금성이 하나, 두 개고 그 다음에 수성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런데 요런 거는 딱 보면은 토금수만 형성된 삼기격 사주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삼기격이라 사주래요. 그런 교과서에 이게 딱 보면 삼기격 사주는 자기가 어느 운인지 잘 발복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기 오면 그냥 차고 가고 여기 오면 이렇게 차고 간다 해가지고 삼기격 사주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 삼기격 사주는 성격이 되게 강하면서도 자기 주관이 또렷하면서도 어떤 운이라도 잘 흥행해서 넘어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서도 얘기하면 정치나 합격이나 세상에 득세하는 운은 그래도 어떤 운이 와있냐면 재성이나 특히 관성이 와야만 이 사람이 출세를 해요. 이 삼기격의 사주에서. 그 다음에 재성으로 오면은 식상이나 재성으로 오면은 상당히 재물 많이 만진다고 하는 사주가 이 삼기격의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행구성은 이게 3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3가지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오행 삼기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일주가 경진 괴강이고 자진 합수가 돼가지고선 저기 돼요. 자진 합수가 되어 수성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잠이 온진이 돼 있고 기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기 합이 돼 있어요. 사주에는 은근히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정합니다. 인간미가 있고 유정하고 남이 밑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본다. 뭐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요 사주가 무게 합이 돼 있는데 그거는 내가 다시 또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요 사주는 뭐냐면은 이 사주 자체를 보면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렇게 보면 천간은 무토 경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 연월 일지가 자기 같은 이제 그 당당하게 돕고 그 비견으로 돕는 편인이나 비견이 돼 있어가지고 사회적이나 이 세상적으로 딱 봤을 때 아주 되게 강하게 나타나요. 신강왕처럼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자진합수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주가 보게 되냐면 이렇게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지지는 자기 내면적인 갖춰지는 기반을 얘기하거든요. 요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상관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이렇게 그 상관성면서도 이렇게 그 다소 신약한데 중화된 그러니까 상관성이 많이 길을 많이 누설한다 그래요. 누설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인수나 비견이 이렇게 잡아준다 하는 그 편인이 이렇게 잡아준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겉으로는 요런 사주 특징이면 겉으로는 되게 강해지면은 내면 깊게는 좀 이렇게 신약한 게 있어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주 구성을 봤을 때는 약간 신약한 듯해요. 뭐냐면 연지 월지 특히 월적으로 일기가 합의돼 가지고선 저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신 상관이 되면 길을 누설한다 해가지고 약간 신약한 데에 끼웁니다. 그래가지고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 상관이 직접 투관이 돼요. 자수가 계수가 해가지고 상관이 직접 투관이 게 상관격이라 사주랍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오행삼기 상관격 그러니까 상관격이 투관돼가지고 약간 이 사주가 신약한 데를 끼우니까는 이 사주에 용신이 뭐가 되냐면 이 경금이 용신이 돼요. 이 비견은 뭐냐면 상관하고 인수하고는 무게 합의돼가지고선 그렇게 기반된다 그래가지고 용신 역할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경금이 용신이 되죠. 비견이 용신이 돼요. 비견이 용신이 돼가지고선 용신이 돼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식의 사주죠. 요 사주는 이렇게 됐는데 본래 이런 게 있어요. 그 천간에 이렇게 무게 합의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정지합이라 그래요. 요 사람들이 이렇게 처세를 상당히 잘하는데 조금 박정하고요.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띠기 위해서는 자기 본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처세를 상당히 잘해요. 삼성그룹의 이재용이도 이 무게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해가지고선 자기 처신을 상당히 잘하는 것이 무게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박정하고요. 이렇게 칼자를 좀 자를 땐 자른다 이제 그런 식의 좀 이렇게 이기적인 면이 좀 나타납니다. 이 무게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은 상비견을 설명을 했고 괴강이자 화계가 천을이 있으면 이 사주가 왜 이제 그 대권성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속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렇게 경진 괴강에다가 이 화계가 있으면서 특히 시지에 천을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륙적이면서 사물을 보는 눈이 아주 명석하고 두뇌가 총리 영명하다 하는 뜻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경진일주라고 하는 이 경진은 뭐냐면 이렇게 우두머리 사주라고 하면 특히 이제 군인이나 경찰 사법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스타된 사람들이 뭐냐면 이 경금일주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나 군인이나 경찰, 검찰 이런 쪽에 이렇게 무관직에는 이 경금일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경진일주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진일주가 뭐냐면 이렇게 똑딱 부러져요. 그러니까 명색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강직하고 강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화계에다가 천을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륙적이다 그래요. 삶을 보는 것이 되게 명석하고 올바로 보고 통찰력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천을귀신이 있으면 특히 이제 화계이자 천을이자 경진 괴강이 돼 있으면은 요 괴강 화계 천을이 동시에 돼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선 밑에 사람을 잘 보듬는다. 이런 식의 저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년에는 시제 말년에는 이 관대도 있고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명예 욕심도 있고 해지면은 특히 밑에 사람을 많이 보듬어가지고 자기 세력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질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또 뭐냐면 이렇게 괴강에다가 장성이 있고 이 상관살이 있으면요 이 괴강은
우두머리 사주라 그래요. 특히 이제 경지는 무관격에 있는 속성을 가진 사주라 그러는데 거기서 장성이 특히 연지 월지에 있으면요 국가에 충실하고 되게 강직합니다. 강직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 상관격이 있으면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법이나 질서나 윗사람들은 일단 치고 보는 기질이 있어요. 이 상관격이 사람들이.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 표현력도 좋지만 일단은 누구한테 모으면 치고 보는 것이 먼저 온다는 그런 식의 그 성격이 이런 식의 사주입니다. 괴경의 장소 상관격은 윗사람들이나 기존 질서나 뭐 틀리는 걸 들이친다고 하는 그런 식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일반적으로는 그 윤석열 그 사주를 그 속성적인 측면을 다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1월 달에 과연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동영상 올릴 때도 이런 식의 속성을 많이 설명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친구가 또 이제 가정적인 측면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잠이 온진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늦게 결혼하거나 그 다음에 잠이 온진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식운이나 이게 특히 잠이 온진 있기 때문에 자식운이나 이렇게 그 배우자 쪽에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잠이 온진되면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잠이 온진되면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급과 유아 낭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대장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신장 콩팥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낭자놈이 콕콕 쏴서 오는 그런 식의 사주죠. 그래서 이 친구가 위험수에 나타나는 건 67세 되면은 이게 건강상의 지병이 도지지 않겠냐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앞으로 5년 후인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건강상에 잡힌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장암이고 두 번째는 이게 신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투석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올해 신축년에 정치일전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나보고 이제 요번 달에 어때요? 다음 달에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래 이 얼간에 이거는 계속 변해. 3월, 4월, 5월, 6월 쭉 하고 그런데 천간, 얼간에 천간은 계속 신묘이 계속 변해가는데 그 2월달은 인이고 3월달은 묘고 인묘 지내가지고 이것이 1년 12달에 돌아가는 어뢰는 인묘 진사오매 요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요번 달에 어떠냐 다음 달에 어떠냐 이거 봤을 때는 그 지지는 요번에 봄철이니까 묘어른인데 묘어른의 신금을 위주로 해서 봐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신묘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받치질 못되죠. 묘가 신금을 이렇게 들이치고 해가지고 서로 분리돼가지고 신금의 기운을 봐야 되는데 신금에 대한 기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묘진 이렇게 쭉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신묘 그러면은 요 신묘월이라 그러면은 그 신묘월이면은 3월 5일부터가 이제 그 절기상에 경칩해가지고 이제 신묘월이 시작됐는데 요때는 자묘 상령이 돼가지고서 묘진에 돼가지고서 뭐냐면 되게 날카롭고 신경 쓰이는 일이 탁 와가지고서 이 겁재운이 딱 자기한테 오니까는 자기 귀에 딱 해가지고서 자기 고집이 되게 강성해지면 딱 자기 그 주장을 펼치며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3월달 운이에요. 그러니까 3월 5일 어저께 그저께서부터 그런 운이 와가지고 이 시기에 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4월 때는 임계해가지고서 수성운이 되게 강한 식의 운입니다. 특히 4월 달에 임진인데 이때는 수성이 되게 강한 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수성은 뭐냐면 상관인데 이거는 식신인데 식신의 성격이 어떠냐면 이 사주의 식신의 성격은 뭐냐면 이렇게 큰 관성을 들이치고선 큰 관성을 들이치고선 그냥 좀 이렇게 안락하면서 편안하게 간다. 그러니까 듬직하게 관성을 치면서 그렇게 간다 하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4월, 5월 달에는 어떠시면 상가 식신 상관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내가 보기에는 4월부터는 이게 좀 이렇게 좀 강성 발언해가 들이치는 식의 운이 와 있습니다. 4월달, 5월달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는 약간 이제 신사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화성이 관성인데 관성에 좀 뜨는 운이 오기 시작해. 5월 달서부터는 지금의 기존 틀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들이치면서 자기의 관운이 싹 이렇게 도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월, 7월 때는 재성운인데 재성운일 때는 무슨 얘기냐면 돕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을 도와준다고 하는 세력이 쭉 형성되어 오는 것이 6월, 7월입니다. 본래 재성은 돈이 들고 오면서 자기한테 다가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주는 뭐냐, 재성은 돕는 자가 다가온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뭐 정당을 만들거나 뭘 하나 이렇게 세를 완전히 규합하고 형성되는 건 8월입니다. 8월 한 7, 8일부터는 이 사람이 딱 뜨게 돼 있어요. 이거는 관왕 신왕 사주라, 관왕 신왕 기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자기 기도 당당해지면서 평관이 와서 정치 세력을 딱 규합하는 게 8월 달입니다. 8월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중도나 지금의 그 보수 쪽에 뭐 저기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세를 확 규합해가지고 정당이 형성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8월 달이라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9월 달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10월, 11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저기 운해요. 10월, 11월 달에는 자기의 이제 돕는 기운이 와서 자기 기가 막 득세해서 올라가는 기운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10월, 11월 달에는 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막 세력이 규합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붕 떠오르는 시기가 10월, 11월이에요. 그러다가 12월, 1월 되면은 상당히 자기 기가 강성해져가지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당당하게 나가요. 그래가지고선 그때는 대권을 잡을 기세로 확 갑니다. 이때에 갑니다. 이때. 특히 1월 달에. 내년 1월 달. 그러니까 신축년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 1월 되면은 지금과 같은 당당한 운이 쫙 와가지고 윤석열이가 확 이렇게 뜨는 눈이 내년 1월 달에 확실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올렸지만은 이민월이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상관 이제 식신하고 그다음에 재성이 오기 때문에 기가 많이 소멸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왜 2월 달에 돼가지고 참 이게 본래 사주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연운하고 어룬이 같이 오면은 예상됐던 게 확실히 맞아져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주한테는 식상하고 재성이 오면은 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월달 돼가지고 3월 9일날 이제 대선이 있는데 대선이 있지만 이민월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기가 많이 빠지고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무시험 때 전제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홍준표가 나타나가지고선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싸우면서 문재인이가 어부지리로 대권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보기에는 2월달에 가가지고서는 분명히 지금 보수 쪽에서 미친놈이 또 하나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제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해가지고서 그냥 딱 이게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안철수가 뜨면 안철수, 이게 또 홍준표가 뜨고, 홍준표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뭐냐면은,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같이 이제 사이좋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다든가, 서로 이렇게, 통합이 됐으면요, 문제는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보수 쪽에서 그냥 정권을 잡고 갔어야 했는데, 그냥 안철수는 안철수 데리고, 홍준표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나중에는 선거 끝나고는 지의 헐말 무덤에서도 변명을 왜 죽었냐는 변명하듯이 그냥 안철수도 지 변명하고 홍준표도 지 변명하다 보면서 이게 문재인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2월 달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이 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경쟁자가 하나 당당히 나타나 표를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작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투표 용지를 더 집어넣고 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개수기 그러니까 전산으로 해가지고선 저기 하는 거를 개수하는 거를 조작해가지고선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고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봉규나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는 부정선거 뭐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개수기 조작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투표용지를 더 몇 장 더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요번만큼은 전산이나 그 다음에 그 통계 그 분포도에 딱 보면은 나는 제가 봤을 때 딱 일정하게 나올 때 이거는 개수기 조작으로 해가지고 개수기 조작으로 해가지고선 부정선거를 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동의했을 때 몇 번 올렸지만은 저는 아직도 그것이 이렇게 심증적으로 그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자면 작년 4월 15일 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개수가 됐다면 저는 그냥 5대5 쪽으로 이렇게 5대5 보수하고 진보 5대5 쪽으로 딱 이렇게 형성되는 그 의석수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개수기 조작해가지고 180석까지 이렇게 지들이 이게 가져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번에도 대권 후보에서도 지금 민주당인의 고놈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처럼 개수기 조작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민 개묘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이가 나가는 이 대운이나 세운열이가 딱 차고 가는 거는 대권을 잡을 가능성으로 가는데 자꾸 이민을 개묘 이렇게 했을 때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스며오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 경쟁자가 나와서 표를 갉아먹든가 아니면은 개수기 조작하는 부정선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9일날이 3월 9일이 신유예요. 신유면은 윤석열이가 당당하게 뜨는 식의 일진입니다. 윤석열이가 당당하게 뜨는 일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월 9일날 신유 일진인데 그때는 윤석열이가 당당하게 뜨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는 올해를 잘 넘겨야 되고 하고 이재명이는 윤석열이가 차고 나가면은 이재명이도 이렇게 어떤 마가 껴가지고 좀 꼬부라지는 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이가 무난하게 이제 문바들이나 여러 사람 통합해가지고 정세균과 윤석열이가 내년에 이렇게 붙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저는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세균이도 내년에는 이민 개묘 이렇게 넘어갈 때는 정세균이 이렇게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이때까지 내년 1월까지는 잘 나가다가 2월, 3월 돼가지고선 특히 이제 대선 한 달 전서부터는 윤석열이가 자꾸 함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참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 맞추기가 참 어렵구나. 그걸 내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이 이게 명리푼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관성이 지배합니다. 자기 출세하거나 득세하거나 이 정치 가는 거는 관성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4집이면 이 50대 초반부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잘 나갔어요. 지금 요 대운이 와서 가지고 정관으로 해가지고선 지금의 그 대운상에는 이 사람이 대권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이 와 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이 상관격이 투관돼 있어가지고 운이 이민 개묘 이렇게 갑진일사 나가면은 윤석열이가 2022년도에 그 3월달에 대권을 잡으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확 풀립니다. 많이 풀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민 개묘 갑진 을사 이렇게 나가지고 윤석열이한테는 전반적으로 이게 적의운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식신 생재 재성으로 흘러가요. 그럴 때는 나라가 상당히 윤택해집니다. 그런 거는 윤석열이가 대권을 되면 우리나라는 되게 경제적으로 발전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인생의 큰 길은 대운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 사주는 50대 초반부터 득세운이 되게 잘 흘러서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산에 살고 있는데 내가 4월 5일부터
4월 5일부터 4월 5일 월요일이거든요. 4월 5일 월요일부터 홍성군청에서 이렇게 명리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4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그 평생교육 폴리텍이라는 데 있어요. 홍성군청에서 주최하는. 여기서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공지사항 이렇게 하니까는 그 가까우신 분이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 와서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거 뭐 이렇게 초급서부터 저 고급까지 이렇게 어떻게 풀어내는 그 방식이나 응용 방식까지 저 많이 있고 주요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그 시간 내에는 제가 이제 그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12주를 하거든요. 석 달간을 해요. 석 달간. 12주. 그 석 달간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4월 5일 이후부터 월요일마다 10시부터 12시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는데 와서 이제 강의 들으실 분은 와서 듣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이렇게 명리에 관한 거, 주역에 관한 거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의에 참석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